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 시즌2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즌1은 끝나고 많이 서운하셨죠? 아유, 후방 십자인대만 이야기하고 전방 십자인대는 언제 나와요? 라는 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시즌2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즌2는요 전방 십자인대 기초부터 그리고 보호까지 천천히 알아볼 거예요. 기존 영상을 못 본 분들도 이 영상만 보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시즌1을 다 보신 분들도 있죠. 만족을 하신 분도 이 영상을 다시 보면 기억력 증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내용들은 정형외과 교과서가 있어요. 한글판 있고 또 영어 교과서가 있어요. 캠벨이라는 그 내용과 또 대한술관절학회에서 나온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부학 이런 것들은 적어놨거든요. 알아볼 것은 전내측, 후배측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처음에 모르겠지만 이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요 아주 흔한 손상입니다. 아주 흔해요. 그래서 무릎 인대 손상 중에서도 무려 50%를 차지해요. 무릎 인대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전방, 후방, 내측, 외측, 그리고 다른 인대 또 있어요. 많이 있어요. 슬개골 인대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방 십자인대가 무려 50% 반을 차지하고 있죠. 꽤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세부터 44세 연령에서 1만 명 중 8명이 전방 십자인대 손상과 파열이 나타난다 라고 하죠. 근데 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상하죠? 우리 전방 십자인대 파열 조심해라 조심해야겠다 라고 계속 생각하고 행동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점점 더 파열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해요. 그 이유는 스키 인구가 늘어났죠. 스키를 타면서 우리가 십자인대 파열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러죠. 스키를 많이 탔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스키 인구가 증가됐죠. 근데 그러다가 보드가 나왔습니다. 스노보드가 나오면서 젊은 분들이 스노보드를 많이 타면서 스키 인구가 좀 줄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어나요. 그 이유는 또 축구가 많이 축구를 잘하면서 우리나라가 축구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축구를 하면서 조기 축구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면서 축구하면서 또 늘어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가 활동의 증가가 되겠죠. 여가 활동이 증가가 되면서 우리가 십자인대 파열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늘어났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남녀노소 다 증가됐어요. 미국에서 나온 그런 논문에서도 학회에서도 십자인대 파열이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십자인대 파열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인대 파열이 됐는데 우리가 알아볼 것은 십자인대 막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해부학을 알고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겠죠. 전방 십자인대를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 학자들이 사체 연구를 우리가 카데바라 그러는데 사체에서 무릎만 딱 땡겨 있어요. 그것을 보고 공부를 한 거예요. 각 연구 논문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십자인대는 이렇다, 방향은 어떻다, 이렇게 붙는다, 저렇게 붙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전방 십자인대는 활막외 조직이라 활막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무릎 안에 뭐가 있으면 뭐가 이게 싸고 있는 거예요. 막이 얇은 막으로 쌓여져 있는 거죠. 십자인대가 이렇게 있으면 활막으로 이렇게 덮여 있다 그러죠. 뼈예요. 여기는 뼈면 활막. 그래서 요거를 활막외 조직이다. 시노비움 그래. 시노비움이 활막인데 활막외 조직이다. 그래서 관절 내에는 존재를 하는데요. 근데 활액막에 쌓여있기 때문에 활막외 조직이라고 하죠. 후방 십자인대도 마찬가지고 인대가 막 쌓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있으면서 뭔가 움직일 때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기름 역할을 해주는 것이 활막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활막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혈액 공급을 좀 알아볼게요. 혈액 공급. 혈액 공급은
우리가 중슬동맥이라고 해요. 중슬동맥. 슬관절에 지나가는 동맥 중에서 중간이 있어요. 중간. 위로 있어요. 상, 중, 하가 있는데 상슬동맥이 아니라 하슬동맥이 아니라 중슬동맥. 십자인대 가운데 있으니까 중슬동맥. 미들 제니큘라 아트리라고 합니다. 미들 가운데 있는 미들스쿨 중학교 하듯이 제니큘라는 무릎이에요. 미들 제니큘라 아트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중슬동맥입니다. 한글로는 신경지배는요. 우리가 경골신경이 있어요. 경골. 근데 그 경골신경 중에서도 뒤쪽에 있는 신경을 후방경골신경 그래요. 후방경골신경이 뒤쪽으로 지나가요. 뒤쪽으로 지나가는데 분지인 후방관절신경이에요. 그러니까 후방경골신경 중에서도 후방관절신경, 어쨌든 뒤쪽에 있는 신경이라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신경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신경이 중요해요. 신경이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내가 무릎을 구부렸을 때 구부리라는 명령을 내리고 밖으로 펴라 그러면 펴라는 명령을 내리는 게 신경이 되겠죠. 신경이 상당히 중요해요. 혈액공급이 중요해요. 혈액공급. 혈액과 신경이 중요하다. 혈액들이 많이 풍부해져 있으면은 십자인대 파열이 잘 안 생기죠. 또 생겼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빨리 치료 효과가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제가 수술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십자인대가 혈액이 거의 없어요. 파석파석해요. 갈대처럼 아무리 힘이 없는 십자인대 모양만 있는 그런 십자인대가 있고, 어떤 십자인대는 조금만 바늘로 찌르면 피가 뻥뻥 나요. 뻥뻥 나는 엄청 좋은 혈액을 공급한 그런 십자인대가 있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당연히 피가 많이 나는 십자인대가 좋죠. 이 십자인대들은 약간만 뭐 이렇게 다쳤다 하더라도 피가 나니까 금방 회복이 돼요. 중슬동맥이 많이 발달된 거죠. 이런 게 좋아요. 제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경과를 쭉 보니까 혈액 공급이 많은 분들이 재생이 잘 돼요. 재근수를 하고 난 다음에도 원래 십자인대랑 또 재근한 인대랑 서로 잘 붙어서 좋은 혈액이 있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혈액 공급은 타고나는 것도 있고요. 수술할 때 혈액 공급이 잘 되게끔 잘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죠. 좋아지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해박을 또 알아보면은 이제 점막 십자인대 길이는요. 폭은 11mm, 길이는 38mm 그래요. 자, 길이가 꽤 길어요. 길이는 38mm, 폭은 11mm.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뭐 사람들마다 8에서 12 사이 왔다 갔다 하고, 길이도 35에서 41mm까지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거는 뭐 어쨌든 간에 폭에 비해서 길이가 긴 조직이에요. 제가 위에 좀 그려놨는데, 그렇죠? 여기는 10mm, 여기는 뭐 40mm 돼 보이죠? 많이 길죠?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야 돼요? 10mm, 40mm, 10mm, 40mm 딱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다발이 있는데요. 다발이 제가 이제 나왔어요. 전내측 다발과 후배측 다발이 있어요. 전내측을 제가 AM이라 적어놓고 후배측을 PL이라 적어놨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냐면요, AM은 안테로메디얼이에요. 안테로가 앞쪽이에요. 앞쪽. 이거는 네, 한쪽이에요. 전내측이라는 거고, 이거는 후외측은, 그래서 후외. 이거 뭐 후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후외가 되겠죠. 후. 이런 두 개의 다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 개의 다발로. 전내측 다발은요, 뭐 길이를 보면은 34에서 41mm. 제가 말하는 건 좀 비슷하죠? 전내측은 38에서 41mm, 폭은 6에서 10mm예요. 6에서 10mm. 후외측은요, 길이는 17에서 25mm, 좀 짧아요. 전내측에 비해 좀 짧죠? 반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폭은 6에서 9mm. 폭은 좀 비슷하죠? 약간 작아요. 그러니까 전내측이 더 뚱뚱해요. 전내측이 더 크다. 전내측이 더 큽니다. 길이도 그렇고 폭도 그렇고 더 그래요. 전내측이 더 뚱뚱하고 좋더라. 모양이죠. 이런 모양들을 알고. 근데 각 다발이 기능이 다르겠죠. 전내측 같은 경우에는, 전내측은 슬관절, 무릎을 굴곡할 때 긴장을 해줘요. 무릎을
구부렸을 때 긴장. 그리고 전방전이의 방지. 그러니까 무릎이 앞으로 빠지는 거 있죠. 앞으로 빠지는 걸 잡아줘요. 후 H측 같은 경우가 메인 번들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요 녀석이 더 뚱뚱하고 굵어요. 하지만 후 H측이 더 강하고 기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뚱뚱하지만 이 녀석은 약하고 후 H측은 작지만 강하다. 그래서 역시 후 H측이 좋더라. 그래서 이게 메인 번들이다. 그래서 슬관절의 신전시. 슬관절 이렇게 신전하게 되면 긴장을 해줘요. 십자인대가 발휘될 때는요, 무릎을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십자인대 발이 잘 생기지는 않아요. 무릎을 편 상태에서 이때 발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긴장해서 발이 되는 것이 우리가 후 예측이 발이 많이 되는 거예요. 긴장했을 때. 이때. 그래서 우리가 후 예측이 중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전 예측은 굴곡 시 긴장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구부렸을 때 긴장이 된다. 이제 마음속에 긴장이 돼요. 구부렸을 때 긴장. 여기는 신전시 긴장. 자, 긴장됐을 때 발되는 거예요. 긴장. 긴장하면 발되죠. 여러분도 어때요? 막 이렇게 뭐 달리기 하러 나갔을 때 어때요? 시작하죠. 하나, 둘, 셋 하면 스타트 하면 달려나가죠. 그때 얼마나 마음이 쪼글쪼글해요. 쪼글쪼글 하잖아요. 두근두근거리고. 이때 긴장하는 거죠. 긴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폈을 때 신전시 긴장될 때가 십자인대 팔이 잘 생겨요. 이렇게 구부리면 안 생기는 거예요. 신전시 생기는데 신전시 팔 되는 것이 뭐라고요? 후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십자인대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후 예측은 슬관절의 과신전을 방지해 줍니다. 과신전. 십자인대가 이렇게 됐을 때 무릎을 더 펴지는 거죠. 이걸 과신전을 막아주는 역할을 후 예측이 해주는 거예요. 십자인대 팔이 기전이 그래요. 과신전이 되면서 십자인대 팔이 되고 꺾이면서 팔이 되는데 이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인대가 후 예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해가 된 거예요. 뚱뚱하기는 전 예측이 중요하지만 뚱뚱하고 크지만 실제 기능은 후 예측이 중요한 거예요. 꼭 외우고 지나갈게요. 외우셨죠? 주행입니다. 주행. 주행은 시작은 원위 대퇴골 외과죠. 원위 여기가 바깥쪽이에요. 원위 대퇴골의 외과라고 해요. 외과. 일반 외과, 뭐 신경외과 하듯이.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게 모양이 외과의 내측면이에요. 내측면에 후상방 위쪽에 붙는 거죠. 위쪽에 여기 붙어요. 여기 붙어서 약간 이렇게 직선으로 안 내려와요. 20도 정도로 외측으로 비스듬하게 주행을 해서 경골의 과관이라고 해요. 과관. 경골극이라 그러는데 경골극 사이에 이렇게 붙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20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내려오는데요. 이때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역시 비스듬할 때 중요한 것이 바깥쪽에 있죠. 이거 PL. 이게 뭐예요? 후 예측이죠. 바깥쪽을 잡아주는 구조물이 PL이기 때문에 후 예측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모양이 그렇게 생겼죠. 20도 정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바깥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얘는 약간 밑에는 뚱뚱하지만 위로 올라가서 또 약해지고 얘는 바깥에서 잡아주니까 후 예측이 중요하더라. 이런 거죠. 중요한 거 알았어요. 오늘 모양도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 정말 잘 보고 계신 거예요. 이거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대퇴 부착부는요 타원형이라고 그래요. 타원형. 이렇게 타원형이죠. 타원형으로 이렇게 붙는데 요즘에는 또 이 모양들이 자꾸 변한다 그래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자꾸 바뀌는데 이 모양들이 뭐 위치가 자꾸 변하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이 바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퇴외과의 내측에 위치하는데요. 타원형이 여기 위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간대보다는 넓어요. 중간보다는 여기가 넓어요. 여기는 좀 중간은 작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또 커요.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가 리본 쉐입이다. 최근에는 또 리본 모양이다. 리본이 어때요?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넓고 중간은 얇고 이렇게 끝에는 이렇게 또 넓은 상태. 위에 넓고 작고 이렇게 넓은
이런 형태로 리본 쉐입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이거 알아볼게요. 알아봤으니까 외측 과관 융기라고 해요. 외측. 오늘 좀 그림을 제가 많이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외측 과관 융기. 이 선이에요. 이 선. 이 선은 여기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모양을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 모양이 되는데, 제가 했을 때 여기를 미리 그려놨거든요. 외측 과관융이 요거예요. 이 선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라테랄 인터콘딜라 노치라고 해요. 여기. 여러분들 미리 아셨다 그러면 대단한데 위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과관 융기가 위치라고 그래요. 여기도 위치가 적었는데요. 융기는 뭐냐면 뭔가 약간 튀어나온 거예요. 융기는 이렇게 돼서 약간 뭐가 튀어나온 것을 융기라고 해요. 근데 여기가 조금 튀어나온 것들이 끝까지 쭉 있는 거예요.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융기가 쭉 있죠. 그래서 과관 이 사이에 있는 융기가 요 선이에요. 요 선이고, 이것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게 대퇴외과 내측의 골성 경계부다. 랜드마크. 그렇죠. 고니 랜드마크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또 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붙을 때 있잖아요. 붙을 때 부착부의 전방 경계라고 그러죠. 전방 십자인대 여기 붙는 거예요. 여기 붙어요. 여기 붙는데 제일 앞쪽에 있는 전방 경계가 외측 과관 융기가 되는 거예요. 외측 과관 융기의 뒤쪽으로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노선이 앞쪽에 있는 선이죠. 이 선 뒤로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알아봤고요. 외측 과관 융기도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실게요. 기억할 게 너무 많나요? 외측에 있는 또 이분 융기가 있어요. 적어놨죠. 이분. 두 개로 나눈다는 뜻이죠. 바이풀게이트, 라테랄 바이풀게이트, 폴게이트. 여기를 나누어주는, 이렇게 나누어주는 융기. 여기도 융기니까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약간 이렇게 융기. 그래서 이 융기의 역할은 또 우리가 전내측 다발과 후외측 다발 나누어주는 곳이에요. 이게 융기가 있으면서 전내측과 후외측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모양을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요 융기가 외측 과관 융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분 융기가 있으면서 두 개를 구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재건수를 할 때는요, 외측 과관 융기와 외측 이분 융기를 확인하면서 수술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술할 때 상당히 편해진다 그러죠. 어디가 포인트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두 다발의 중심점이 여기다가 우리가 재건을 많이 해주면 좋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딱 이 선과 이 선의 이 융기점에 딱 여기다 해주면 좋더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경골의 부착부 좀 보면은 이 부착부는 중간대보다 3배 이상 넓어요. 여기보다는 3배 이상 넓고, 그리고 대퇴부 부착부가 넓어요. 여기가 대퇴부라 생각하셔야 되겠죠? 여기는 대퇴부, 여기는 중간부, 여기는 경골. 그래서 경골이 더 넓고, 그 다음에 대퇴골, 그 다음에 중간부가 되겠죠. 리본 모양이 좀 다르죠. 약간 삐뚤한 우리가 모양의 리본이다 라고 나비 넥타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넥타이 했는데 여기만 더 큰 거죠. 그래서 후외측은 전방 후방 십자인대로부터 5mm 정도 앞에 있어요. 5mm부터 앞에 있어요. 후방 십자인대보다 앞에 있어요. 그리고 전내측 다발은 후외측보다 7mm 정도 전방 위치에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AM과 PL의 위치가 좀 이렇게 밑에도 좀 다른 거죠.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죠. 대퇴부가 중요합니다. 대퇴부가. 해부학적 재근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재근술을 할 때는 원래 있던 해부학적 위치에 터널을 뚫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여기를 뚫느냐? 여기 뚫으면 안 돼요. 여기 뚫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어디를 뚫느냐? 여기 뚫느냐? 여기 뚫느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중간에 뚫어야 되냐? 위에 뚫어야 되냐? 밑에 뚫어야 되냐? 자꾸 위치가 조금씩 변해요. 변하고 있거든요.
그에 맞게끔 잘해주면 되겠죠. 위치에 맞게끔. 그래서 쿼드란트 메스를 쿼드란트. 그래서 3차원 CT를 이용해서 벨테브 위치와 경골 위치를 평가해가지고 보는데 그 위치가 연구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위치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쿼드란트 메스드라는 게 있더라라는 것을 또 살짝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해부학 중에서도 전내측과 후외측이 오늘을 꼭 집에 들고 가야 될 테이크 홈 메시지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거는 과관윤기, 외측 과관윤기, 그리고 외측 이분윤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또 후외측은 신전하면 긴장하고 그래서 후외측이 더 중요하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실게요. 이해 다 되셨나요? 그림 보고 이해 안 되셨다고요? 좀 들어볼까? 몇 분 더 있으신가요? 있으시군요. 그래서 영상을 또 준비했어요. 시즌2 또 준비를 했어요.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하지 말고 계속 집중해서 보세요. 전방 십자인대를 AC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는 anterior, C는 cruciate, 십자라 그러죠. L은 리가멘트예요.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가 앞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올라가고 후방 십자인대가 또 뒤로 가면서 십자 형태로 크로스하게 만든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가 되는 거죠. 전방 십자인대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역할이 많아요. 앞으로 막는 전방 전이를 막는 역할도 있겠지만 방향 전환, 회전을 할 때 잡아주는 역할까지 많아요. 이런 모양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많이 생기게 된답니다. 반면에 후방 십자인대는 그냥 뒤로만 가는 역할을 잡아주기 때문에 파열이 적은 거죠. 활막의 조직입니다. 시노비움이 활막이에요. 활막에 의해서 덮여있는 그런 조직이죠. 약간 반짝반짝하게 비치죠. 이렇게 활막으로 덮여 쌓여져 있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부딪히고 할 때 전방 십자인대가 좀 더 파열이 덜 생기게 하는 것이 이런 시노비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중슬동맥, 미들 제니큘라 아트리예요. 위쪽에 있으면 상슬동맥, 중슬동맥, 하슬동맥으로 나누어지는데 중슬동맥이 십자인대에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전방 십자인대 쪽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혈액 공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빈도가 떨어지겠죠. 또 약간 부분 파열이 됐다 하더라도 혈액 공급이 왕성하고 좋으면은 전방 십자인대가 빨리 완쾌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되겠죠. 신경이죠. 신경이 노란 것이 신경이에요. 신경은 후방경골 신경의 후방 관절 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두 개의 다발입니다. 그래서 전내측과 후외측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보이죠? 파란색, 빨간색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AM이 전내측이고 PL이 후외측이죠. 화이트 보드의 그림과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내측을 AM, 후외측을 PL이고요. 굴곡 시 긴장되는 것은 전내측이에요. 신전 시 긴장되는 후외측이죠. 그래서 이거 다 펴고 있는 거예요. 익스텐션이 신전이에요. 다 펴고 있을 때고 이때 보니까 어때요? PL, 후외측이 긴장됐죠. 타이트해 보이죠? 반면에 AM, 전내측은 약간 느슨해 보이죠? 약간 이제 구부리기 시작했어요. 구부리기 시작하니까 PL은 어때요? 약간 느슨해졌죠? 느슨해지고 110도 더 이상 구부리게 되니까 PL은 약간 이렇게 루즈해지죠. 반면에 구부리면 구부릴수록 AM은 점점 더 타이트해지는 거죠. 타이트해졌죠? 이때보다 타이트해진다는 거죠. 자, 두 개의 다발이 이렇게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다르면서 폈을 때는 PL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구부리게 되면 AM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서로 두 개의 다발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전방 십자인대지만 약간씩 다른 역할을 하게 된답니다. 과관 용기입니다. 라테라 인터컨딜라 리지 적어놨죠. 여기 요거예요. 이 선. 제가 화이트보드에 그렸잖아요. 이 선이 있고 이 선, 이 앞쪽이 전방 십자인대 마지막 선이 되고 노란색이 전방 십자인대가 붙는 위치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빨간색은 전방 십자인대 제일 가운데가 되겠죠. 센터 of ACL.
되겠죠. 이 위치가 됩니다. 전방 십자인대 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핵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런 모양, 라테랄 인터컨디널 리지에 또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라인이 외측 이분용기다. by 폴게이트 리지.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AM과 PL로 나누어지게 되는 라인이 이 외측 이분용기가 됩니다. 용기가 두 개예요. 여기 용기, 외측 용기, 과간 용기, 그리고 이분 용기, 용기가 두 개예요. 그래서 두 개의 용기가 되는데, 과간 용기가 이렇게 이 모양이죠. 이분 용기가 이거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AM과 PL 번들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죠. 점막 십자인대가 여기 붙는데 AM과 PL이 나누어지게 돼요. 여기 보니까 바로 우리 점막 십자인대가 여기 붙는다는 게 이제 보이죠? 붙어있는 흔적이 보인다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이 라인이 보이죠? 이 라인이 보이고 외측 가관 용기가 보입니다. 이런 모양들을 보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점막 십자인대가 여기 붙었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적어놨죠. 라테랄 이분 용기는 과관 용기에 거의 직각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세퍼레이트 분리해 줍니다. 그래서 AM 번들과 PL 번들을 분리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과관 용기가 되겠죠. 자, 경골 부착부예요. 그 경골 극이라 그랬죠. 에미넌스. 바깥쪽 M이, 안쪽 M이 이 사이에 전방 십자인대가 붙어요. 경골 극, 스파인. 에미넌스, 스파인 다 같은 말이 되겠죠. 이 사이에 전방 십자인대 경골 부착부가 돼요. 쿼드란트 메소드 CT를 찍어가지고요. 3D CT를 찍어가지고 위치를 정확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 빨간색 점막 십자인대 핵이라 그랬잖아요. 이 핵의 위치를 CT를 통해서 찾아보는 거죠. 이런 방법을 해보니까 또 위치가 조금씩 다르더라 라고 여러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이 이해되셨습니까? 점막 십자인대 파열, 해부학 어렵지 않았죠? 재미있었죠? 이 영상을 보고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 환자분들이 꼭 용기를 얻어서 수술을 잘 받으시고 꼭 치료하셔서 꼭 운동 복귀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문천병원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